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문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할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양해를 좀 구하면 선생님이 영상 녹화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카페에서 이렇게 올려주게 됐는데요. 뒤에 노랫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에만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뒤에 노랫소리가 방해되지 않게 선생님이 잔잔한 노래 나올 때만 강의 녹화를 할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은요, 선생님 다 적어놨습니다. 광고문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는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광고문의 역시 개념이겠죠. 광고문은요,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득의 성격이 있는 건 알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걸 사주세요 혹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설득의 성격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에 보면 중요한 성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걸 팔려면 그 정보를 알려야 되겠죠. 공익 광고를 하더라도요, 정보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정보 전달의 성격이 있고요. 설득의 성격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게 광고문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문들은 종류가 나눠질 수 있는데요. 광고문의 목적에 따라서요. 물건을 팔려고 하면 상업 광고, 기업이나 어떠한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하면 홍보 광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광고문이 어디에 광고되느냐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요, 종이나 지면에 광고된다면 인쇄 광고, 그리고 영상으로 찍혀진다면 소리, 문자, 그림 등이 합쳐져서 시청각을 함께 활용하는 광고라면 영상 광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문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다 설득당하면요, 여러분은 거지가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요, 꼼꼼하게 따져 읽으면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는요, 계획하기 단계, 광고문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계획하기 단계가 있는데요. 그 4단계가 있습니다. 계획하기 단계 첫 번째는요, 우선 본인이 무엇을 광고하려는 건지, 광고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광고하는 매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광고할 매체가 인쇄 매체, 종이라면요, 문자를 중심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테고, 영상 매체라면 그림과 문자, 소리, 이런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광고를 계획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라디오라면요, 시각은 없고 청각만 있으니까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또 광고를 계획해야 합니다. 매체를 고려해야 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시끄러워졌다. 좀 이따 보자. 자, 그리고 매체에 따른 광고의 차이 옆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좀 중요할 텐데요. 인쇄 매체랑 영상 매체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당연히 문자 중심이니까 시각적이고요. 한정된 지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는요, 글과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면서 다양한 갈래가 혼합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렇게 매체를 고려했다면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예상 독자의 예상 독자가 어떻게 되면 설득이 더 잘 될지, 감성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 봅니다. 학생들이라면요, 감성적인 설득 전략이 굉장히 더 잘 되고요. 독자들이 직장인 혹은 이제 딱딱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논리적 설득 전략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예상 독자를 고려했다면요. 마지막에 광고문 작성을 위해서 자료를 이것저것 수집해서요. 본인의 광고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4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체를 고려하는 겁니다. 자신이 광고하게 된 매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건데요. 자, 여기 밑에 보면 매체의 성격에 따른 광고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인쇄 광고고요. 두 번째는 영상 광고인데 둘 다 대상이 광고를 하는 대상이 헌혈입니다. 공익 광고죠. 헌혈을 합시다. 그런데 이 공익 광고에서 2가지에서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는 전략이 되게 다르죠. 우선 인쇄 광고에서는 여기 글로써 전달하고 싶은 거 전달하고 이 정지된 사진에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메시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정지된 화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헌혈이기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한 것도 볼 수 있겠죠. 지면 광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광고를 다 계획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 헌혈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영상 광고는요, 그 바늘이 헌혈하기 위해서 바늘에 살짝 찔리는 그 찰나를 표현한 거죠. 그때 한 번만 찡그리면 이 찡그리는 이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다. 남을 위한 일조의 찡그림이기 때문에 이 찰나, 바늘이 탁 찔리는 찰나를 표현하기에는 영상이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계획했을 겁니다.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매체를 고려해서 본인의 이제 광고할 거리가 잘 드러나도록 계획하는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이제 조직 및 표현하기입니다. 조직 및 표현하기는요, 우선 광고문의 조직이 중요합니다. 광고문의 조직. 광고문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냐면요. 광고문은 지금까지는 거의 전부 3단계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광고문은 대체로 표제와 본문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표제는요, 보통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문구입니다. 보통 진한 글씨로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요, 조그마한 글씨로 대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문의 조직이 표제와 본문밖에 없느냐? 한 가지 더 더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슬로건이라고 있죠. 슬로건은요, 어떤 단체의 주장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어구로서 표제와는 조금 다른데 본인의 어떤 행사나 도시에도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 슬로건 같은 경우는 블루시티 거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광고를 하는 그 단체나 행사나 시의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을 간결하고 짧게 표현한 어구입니다. 보령 머드축제는요, 머드에 흠뻑 빠져라, 뒹굴어라, 그리고 즐겨라. 이게 슬로건이고요.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한병 나비 축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슬로건은 어떤 물건에 있다기보다는요, 단체나 아까 얘기했죠, 시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데 본인들의 활동 방향, 행동 방향,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간결하게 딱 표현한 어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 발상이 새로운 광고들을 찾아보게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 광고들을 찾아보면 표제와 본문과 슬로건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표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2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제는요, 선생님 어떤 게 표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여기 보면 이런 게 표제입니다. 진하게 생긴 글씨체 있죠? 이런 게 표제거든요. 이런 진한 글씨체들은요, 시끄럽지? 미안해.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만한 내용으로 단순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제에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강조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뒤에 학습 활동에 보면 첫 번째 그 광고예요.
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 장만 넘겨보면 그 광고가 나오거든요. 거기 그 표제는요, 부정적인 이 기대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 광고를 듣고 바뀌어라, 여러분은 바뀔 거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고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통해서요, 부정적인 기대라는 표현 기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나 바뀔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표제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본문에서는요, 대상의 특징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보통 표제에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밑에 본문에서도 이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요, 사람들이 그냥 과장 광고, 허위 광고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잔잔하고 충실하게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요, 새로운 발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문단인데요. 새로운 발상의 중요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세 개의 광고들이요, 사실 발상이 돋보이는 광고라고 해서 굉장히 기발한 광고들입니다. 선생님의 꿈이 사실 옛날에 광고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꿈 중에 사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한데, 나중에 광고회사 차릴 거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광고 뜻을 알면 헉할 정도의 광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글인데요. 글이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림이죠. 우체국 광고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기발하죠. 두 번째는요, 이 책을요, 나무 기둥처럼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책을 이렇게 돌리면 이런 문양이 생기죠. 이런 문양을 나이테라고 생각해서요, 바닥에 땅에 심어놨죠. 책을.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비유법이 사용됐죠.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체코의 서점 광고인데요. 이 서점 안에, 이 책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다.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쵸? 그런 세상을 창조한다. 이런 새로운 발상이 돋보이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에게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예, 지금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을. 힘들긴 하겠죠, 이런 걸 생각해내려면. 자, 이렇게 광고문을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만들고 나서요, 근데 새로운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대상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남들이 다 보는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이런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 작품의 표현 방식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전시회나 음악회에 가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새로운 발상을 하고 나서요, 어떤 광고를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고쳐쓰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문은 고쳐쓰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쳐쓰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래, 다 아는 말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듣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팀별 발표 과제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발한 발상들이 있는 이런 광고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표제랑 본문이랑 분석하고 어떠한 발상 기법을 담고 있는지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여러 광고들을 검색해 하셔가지고 보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광고문 그리기, 만들기, 수행평가 할 거니까 그것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 수업 시간에 봅시다. 바이. 미안해, 시끄러웠지.